네, 안녕하세요. 3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테슬라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테슬라가 진짜 큰일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기사가 좀 많습니다. 많아서 몇 개만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테슬라 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머스크 반대, 전 세계로 확산, 테슬라 매장 곳곳에 시위대가 결집했다. 시위대는 미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아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예산 축소 등을 주도하며 정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머스크를 비판하면서 시민들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200개가 넘는 테슬라 매장에서 시위가 펼쳐졌다. 근데 이제 전과 다른 게 뭐냐면, 이전 시위들은 다소 산발적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날 시위는 테슬라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 277곳을 모두 포위하려는 첫 시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위를 하고 뭐 기물을 파손하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얼마나 증오심, 반발심이 심하면은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세계 최고 부자가 미국 대통령을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위가 호주와 뉴질랜드의 테슬라 쇼룸에서 정오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인제 테슬라 테이크다운 해 가지고 테슬라를 치우자라는 이 시위 조직에는 할리우드 배우 존 쿠삭이죠. 존 쿠삭, 제스민 크로켓, 하원 의원 등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머스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테슬라 차량과 주식을 매도하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사람들이 "공공재산에 대한 평화적인 시위는 국내 테러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개 보시면요. 요런 식으로 머스크 얼굴에 이렇게 X자를 치고요. 네. 파시스트라고 인제 이게 반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사는 요거 기사 제목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테슬라가 망해간다. 위기를 보여주는 9가지 시그널."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움직임, 두 번째가 인제 반머스크 정서죠. 세 번째가 판매량 급감, 그다음에 그로 인한 중고차 시세도 하락을 하고요. 테슬라에 불리한 트럼프의 무역 정책, 관세죠. 그다음에 주가는 폭락을 하고 있고, 저가형 전기차는 개발이 무산되고 있고, 사이버캡 자율주행 택시 사업의 불확실성. 사실 요게 제일 크죠.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경쟁사의 기술력 추격 가속화. 그렇죠. 예, 중국세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이래도 진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300선을 뚫고서 올라갈 수만 있다면은,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악재들이 호재가 사실 없어요, 테슬라는. 근데도 주가가 간다면 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인기라는 거는 정말 인정할 만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기사는 뭐냐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FSD 명칭을 전면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면 최근 중국에서 FSD 지능형 보조운전이라는 명칭을 여기서 이제 FSD란 말을 뺐다고 합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해 미국에서도 감독형 FSD로 이름을 바꾼 바가 있죠. 테슬라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자율주행 기능의 정식 출시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사실상 중국 규제 당국과 기술적인 한계 앞에서 계획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FSD 시스템이 중국 현지 도로에서 일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테슬라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미국 도로 상황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아시아 쪽하고는 도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한 중국 자동차 블로거는 베이징에서 FSD를 테스트하던 중 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우회전 차선으로 혼동하고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단 한 번의 주행에서 7건의 교통 위반을 저질러서 벌금을 부과받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중국 현지에서 현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상황하고는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FSD를 보급을 하고자 할 때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차량 혼자 다니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이게 과연 5년 10년 후에도 100% 완벽하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한편 이제 샤오펑이나 비아디 이런 이제 현지 완성차 업체는 ADAS를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제 요런 걸 무료로 뿌리니까 현실에 맞는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현실에서 적응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로 주식의 가격만 올리려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상당한 비교가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론조사에 대한 기사인데요. 야후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한 4일 동안 1,6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3분의 2 정도가 테슬라 구매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테슬라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67%가 없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라고 물었더니 한 3분의 1 정도가 일론 머스크가 전부 또는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머스크랑 테슬라를 우리가 분리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머스크에 대해서는 한 절반 정도 45%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덜했죠. 36%가 비호의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볼 때 아무래도 머스크의 행동들이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여기서 인제 특이할 만한 점은 뭐냐면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중도 또는 보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당 그 응답자들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요렇게 인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만 민주당이고, 또 한 3분의 1은 중도고 3분의 1은 뭐 보수고, 요런 식의 어떤 비율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상당히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어떤 해석을 내놨냐면 최근 5 년간 출시된 신차가 사이버 트럭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마저도 시장 반응이 미미하다. 요런 게 인제 여론조사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제 최근에 인제 또 충격적인 기사가 있는데 자율주행 그 테스트를 했어요. 했더니 웨이모가 87 점이 나왔는데 테슬라는 31 점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으로 치면은 낙제죠, 낙제. 어 웨이모가 인제 1 위를 했어요. 조사 대상 20개 업체 중에서 1 위를 했고, 테슬라는 21로 꼴찌를 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예 미 도로교통안전국 보고된 1,492 건의 충돌 사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인제 테슬라의 차량이 미국 전역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제 이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테슬라가 올해 시작할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관적인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가 안전한 무인 로봇 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가능성은 낮다. 그냥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머스크의 계획대로 25년 말에 로봇 택시를 본격적으로 출시하더라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조건이 안전 문제로 아마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구글의 웨이모죠. 게다가 이제 우버와의 파트너십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GM은 이미 제꼈죠. GM은 중단을 했고 웨이모는 지난해에만 400만 건 이상의 유료 자율주행 탑승을 기록했다. 예,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시장을 선점해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테슬라가 전혀 개척되지 않은 미개척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웨이모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모는 이제 우버랑 협력을 해 가지고 어 오스틴에서 우버 앱을 이용하는 승객은 이달 초부터 웨이모 로봇 택시를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사간 협력에 따라 자율주행 거점 확대에 드는 초기 인프라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버가 오스틴과 애틀랜타에 차고지를 설립하고 차량 유지 보수를 또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FSD라는 게 중국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차단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안전 규제, 요 벽을 사실 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영국에서도 해당 기능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사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테슬라를 앞설 수 있었느냐, 그걸 이제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운전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가 결합되면서 즉각적인 피드백 루프를 생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도록 촉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아주 전략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이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라이다를 채택할 기회를 잡았던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다라는 거죠. 라이다라는 거는 이제 카메라랑 다르게 광선 탐지 및 거리 측정 레이저 센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다는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라이다 생산 업체인 헤사이 그룹과 로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19년도, 2019년도에 자신의 전기차에 라이다를 장착하는 것은 바보 같은 노력이라고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엄청난 생산 비용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는 이제 라이다에 의존하는 누구든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추후 상황이 달라졌죠. 생산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또 비용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5년 전에는 이제 수천 달러였던 그 라이다가 지금은 200달러, 30만 원대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머스크가 판단을 잘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포트에서 어떤 결론을 냈느냐.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지능형 로봇 시스템의 경제적 보상을 수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도 로봇이지만 이런 자율주행 이런 것도 이제 AI나 로봇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에서 다 홍보를 해주고 진짜 그 금전적인 콩고물은 중국이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능력에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미국이 지금 현재 실존적인 위협에 처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기사 몇 개, 그리고 중국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